선물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기업인들 보면은 춘절 전에 보면은 차 트렁크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술이나 담배나 이런 선물들을 많이 싣고 다녀요. 춘절 관시를 하기 위해서. 밥을 사잖아요. 밥을 이제 관련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밥을 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밥을. 또 두 번째 밥을 살 때 마땅히 와야 될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럼 비상신호예요. 이거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네,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시기에 관시를 합니다, 춘절 때. 그래서 실제로 생산 라인을 확장할 시기가 되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죠. 왜냐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밥을 사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중간에 한 8, 9월쯤 들어가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춘절 관시 없이 일이 잘 안 되죠. 순조롭게. 이제 그런 맥락이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공무원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루어지는 그런 관시들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업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인사 참 잘합니다. 관계되는 분들한테 선물도 하고, 요즘 뭐 김영란법이 있어서 많이 저거 하지만 또 할 사람은 다 한다 봐요.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김영란법 저촉이 안 되게 철저하게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주 중국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고, 이런 거를 잘하는 게 추우리 관시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시작되기 전에 관시를 처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고 나서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인사를 하는 그런 추리 관시 추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시를 단순히 급할 때 아는 사람 인맥 찾기 이런 거라고 우리는 거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하는 투자다. 평소에 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체면. 예? 체면. 미엔즈. 따라해보세요. 미엔즈. 미엔즈. 이게 뭐죠? 미엔즈가? 얼굴에 얼굴. 일본말로 하면 가오. 뭐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가오. 근데 대충 비슷한 뜻이긴 한데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주석이 들어서고 나서 알리바바의 마윤 회장이 전격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단순히 경영 일선에서만 물러난 게 아니라 가변 이익 실태라고 있어요. VIE, Variable Interest Entity. 그러니까 지분하고 상관없는 모든 알리바바에 대한 이익 소유권마저 포기를 하게 했어. 이거는 자본주의 기업 환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알리바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홀라당 뺏긴 거예요. 많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미엔즈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실사구시적이고 실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실질적인 이익을 최상의 것으로 여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미엔즈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미엔즈를 엄청나게 했다죠, 사실은. 그래서 미엔즈하고 관련된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게이멘즈, 멘즈를 주다, 얼굴을 주다, 아이멘즈, 멘즈를 좋아하다, 장멘즈, 멘즈를 따지다, 칸멘즈, 멘즈를 보다,
뭐 야오면즈, 면즈를 필요로 하다, 메인면즈, 면즈가 없다, 뭐 꼬면즈 엄청나게 면즈学生이라는 말이죠. 면즈 학생이라. 면즈 학생은 무엇이냐면 얘가 그 학교를 도저히 못 들어갈 아이인데 부모의 실력 때문에 뒷문으로 들어간 학생을 면즈 学生이라고, 면즈 학생이라고 해요. 면즈 학생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들 있잖아요. 거지들이 구걸할 때 라오반 개워디의 면즈 이런 제 체면종을 살려주시죠. 거지들이 구걸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한 푼 보태줍시오 그냥 얘기하는 거지에 비해서 훨씬 구걸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면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면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비즈니스에도 면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거래 상대방에게 충분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세매 박지만 오로지 세무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계산 너머의 가치나 명분 이런 거를 주면은 훨씬 더 이 거래의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가 아니라 공적인 계산에다가 사적인 혹은 공적인 명분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잘해서 제공하면 그들은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거래 성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의 마윈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이거죠.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알고지를 만들었냐 이거죠. 알리바바를. 트럼프 일기 때 마윈이 트럼프를 만나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미국 내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어주겠다고. 이게 엄청난 미국에게 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트럼프에게는 마윈의 이러한 선물은 트럼프에게는 엄청나게 힘을 실어주었으나 공산당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마윈이 중국 공산당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이런 얘기를 내가 할 거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실적으로 내가 하고 당이 얘기를 해라. 트럼프한테. 당의 선물로 하세요. 이렇게 했거나 하면은 마윈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산당한테 면즈를 주지 않고 얼굴을 주지 않고 그래서 그만큼 마윈을 제낄 만큼 정도 중국이 면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숫자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런 번호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가면 팔자를 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7자 좋아하죠. 럭키 세븐.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제일. 왜 그러겠어요? 왜 나오죠? 이 화차이 따라서 해보세요. 화차이 화 재물을 화하다 돈을 벌다예요. 돈을 벌다. 이게 화가 이게 화거든요. BAFA 발음 비슷한 거예요. 저는 별로 안 비슷한데 화하고 바인데 이것 때문에 돈을 번다는 의미의 파차이하고 발음이 똑같다는 것 때문에 팔자가 엄청나게 이제 익힌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숫자는 전화번호 중에서 13, 132, 8888에 888 이게 제일 비싼 것 같아요. 빠고빠 8개의 8. 중국에서 와이파이
뭐 호텔이나 뭐 이런 데 와이파이, 커피숍이나 와이파이 있잖아요. 와이파이 비밀번호 제가 보면 50% 이상이 빠오바예요. 그냥 빠오바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네, 그만큼 이 팔자를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숫자는 뭐겠어요? 9? 네, 9입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주거든요, 주. 이게 올해가다. 올해는 붙자 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주. 그래서 구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뭐 빠주빠빠 이런 거 엄청 좋아하겠죠. 빠주빠빠, 빠빠주빠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좋아해요. 이런 숫자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숫자가 뭐겠어요? 6. 누가 얘기했어요? 아, 역시 회장님 6. 6은 류예요, 류. 이게 흐를 류자. 이거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순조롭다. 류류수장.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숫자가 있어요. 뭐 싫어하겠어요? 네? 4자. 4자는 싫어하죠. 왜? 성조는 다르지만 죽을 사자고. 죽을 사자. 발음이. 그래서 4자 싫어하고요. 또 3을 또 싫어해요. 3을 왜 싫어하느냐? 이게 싼이거든요, 싼. 헤어지다, 이별하다, 흩어지다, 뭐 이런 싼하고 발음이 똑같다. 이거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국 엘리베이터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4층 있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죽을 사자는 싫어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주술적이진 않죠. 근데 4층이 거의 없어. F층으로 되어 있거나 실제로 없습니다. 거의. 아주 주술적으로 싫어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숫자는 588이에요. 어감이 좀 이상한데 왜 588이냐면 내가 돈을 무지하게 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홍바오. 이게 홍바오예요. 빨간 봉투. 많이 보셨죠? 지금 대림동 같은 데 가면 이거 팔걸요. 팔 거야. 홍바오는 세뱃돈 줄 때도 홍바오로 하고, 촌지도 홍바오로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선생님들한테, 기업이나 정치인이 기자들한테, 범죄 혐의자가 경찰한테. 그죠? 근데 또 제일 재밌는 게, 병원 환자가 의사한테 수술 들어갈 때 반드시 홍보하지 않으면, 글쎄 뭐 수술 잘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하더라고. 진짜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천지를 줘서 잘 부탁드린다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나요?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네. 중국은 공공의료 개념이잖아요. 의사들이 대부분 공공의사 개념이라 월급이 박해요. 그래서 의대를 공부를 매우 잘하는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이제 5년제, 8년제 의대도 공부를 매우 잘하는 사람이 의대를 가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가죠. 그리고 의대 교수들도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교수들도 수준이 좀 낮고 학생들도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의료 기술로만 따지면 한국 수준이 되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15년, 20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의료 교육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따져서 3년제 의사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부분 의사 원장님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3년제 출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70%. 그래서 중국병원은 참 골라서 가야 된다. 라는 게 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홍보가 있고요. 근데 결혼식 때도 홍보 하겠죠. 그죠? 근데 장례식장에 홍보 들고 갔다가 큰일 납니다. 장례식장에서야 비로소 이제 하얀색 봉투를 쓰는 하얀색 봉투에 검정색 글씨로 우리처럼 뭐 조의한다든지 근조한다든지 그렇게 써서 하죠. 근데 우리는 결혼식 때도 하얀 봉투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야, 결혼식 때 어떻게 하얀 봉투에 돈을 넣어서 니네 큰일 날 사람들이다. 니네 큰일 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의금 느낌이 확 나잖아. 자기네들. 그게 문화 차이라는 게 이렇게 참 대단한 겁니다. 재밌는 거죠, 아주. 그리고 번밍옌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홍보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색깔 얘기까지 했는데 번밍옌 따라 한번 해보세요. 번밍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용띠잖아요. 올해가 용띠해야 그게 번밍옌. 내 띠해. 내가 호랑이띠인데 호랑이의 해가 되면 번밍옌. 자기 띠의 해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는 빨간색 속옷을 선물을 해요. 근데 1년 내내 빨간색 속옷을 입고 다니야. 번밍옌. 그러면은 애군도 단란하고 귀신도 단란하고 아주 이제 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빨간색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있죠. 중국 사람들 빨간색에 대해서. 온 세상이 다 빨갛잖아. 그죠? 일단 오성홍기, 우싱홍치부터 국기부터 빨간색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스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싱이라고 해요. 레드스타. 홍싱이라고. 홍싱 별성자. 홍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를 뭐라고 그래요? 왕홍이라고 하죠. 홍이라는 말이 스타라는 말이죠. 왕홍. 왕은 뭐예요? 인터넷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홍. 그 다음에 개문홍. 카이먼홍.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식당을 열었는데 문 열자마자 홍하다. 홍뭐 한다는 말이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된다. 빨간 불처럼 타오르는 홍뭐를 한다는 게. 카이먼 홍은 개업하자마자 대박난. 그래서 카이먼.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100대 기업 중에 40여 개 기업의 로고 컬러가 빨간색입니다. 맞아야죠. 빨간색을 그만큼 좋아하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좀 주착에 가깝잖아요. 빨간색에 대한 주술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산업 디자인이나 사실 건축 디자인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많이 창의성이 제약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쉰타오 따라서 해보세요. 쉰타오. 중국어 이렇게 하실 때는 큰 소리로 중국 사람처럼 쉰타오. 저 쉰자가 무슨 자예요? 연기, 향기 훈자죠. 그 다음에 타온 뭐야? 도자기 도자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쉰타오가 이게 엄청나게 깊은 얘기가 도자기를 굽는다. 도자기의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자기는 도기하고 자기를 합쳐서 이러는 말입니다. 도기가 있고 자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도자기면 다 도자기인 줄 알았는데 도기가 있고 자기가 있더라고요. 도기는 뭐냐? 재료는 똑같은데 온도가 달라요. 온도가. 도기는 가마에서 800도에서 한 1000도 정도에 굽는 거를 도기라고 하고, 자기는 그거보다 더 높은 1200도에서 1400도에서 굽는 거를 자기라고 합니다. 오케이? 도기나 자기나 도자기 모두 이렇게 그 소송 과정, 고온의 소송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장작불을 끄고 연기를 충분히 쏘이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쉰타오의 과정, 흥도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도자기 표면의 미세한 틈 사이에 나무 연기가 스며들게 되면 도자기가 쉽게 깨지지 않고 강한 경도를 갖게 되고 유약의 윤기를 더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쉰타오 공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도자기는 더 단단해지고 윤기 있는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교육학에서 교육적인 용어로 많이 써요. 스승이 제자를 평가할 때 저 학생은 좋은 쉰타오를 받아서 아주 성품이 좋다. 저 학생은 작가 부모님 밑에서 문학적 쉰타오를 받아서 글쓰기 재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말보다 아이가 영향을 받는 것은 부모의 삶에 대한 태도, 열정, 행동, 사는 모습, 분위기, 기운 이런 걸로 영향을 받는다. 그게 바로 쉰타오가 갖는 깊은 의미입니다. 부모의 옳은 말도 부모의 행실과 일관성이 없을 때는 오히려 반항심을 키운다. 우리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다. 부모의 잔소리 한마디보다 부모의 좋은 인생관, 태도, 행실이 말이 없더라도 연기처럼 아이들한테 스며드는 것이다. 그거죠. 자식들은 부모의 열심히 사는 모습에서 열심히 공부하려는 의욕을 불태우는 것이지, 열심히 살아라, 공부 잘해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나 잔소리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본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아이들에게 말 없는 가운데 좋은 기운, 바람직한 쉰타오를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녀 교육일 것입니다. 쉰타오라는 말이 아주 좋은 의미죠. 우리도 훈도 이런 말 써요. 근데 한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에 하면 우리는 훈도를 뭐 이런 의미로 훈도를 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의 교훈과 가르침 뭐 이런 의미로 쓰는 것 같은데 그 쉰타오하고 비슷한 뜻이겠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지금 몇 시죠? 시간이 어떻게 됐죠? 5시 10분이요. 5시 10분이요? 예. 그러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40분이요. 30분이요? 40분. 40분? 예. 아, 40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드신 떡 있잖아요. 이 떡 아주 맛있었죠? 예. 이 떡을 협찬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신 적이 있는데, 떡 빚는 성악가라고 제 대학 동기 때 신동주 성악가를 모시고 노래를 멋진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가래떡이 왔어요. 가래떡이 왔어요. 신동조 가래떡이에요. 지금 제가 한 건 여기 지금 발송해서 한 겁니다. 예, 떡. 이 떡은 제가 원하시에 만든 떡, 이사를 여러분들 위해서. 저는 이 떡을 만들 때 노래를 부르면서 떡을 만듭니다. 그래서 떡이 맛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떡이 중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있다, 왼손, 없다, 오른손. 시작.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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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예. 있습니다. 옌벤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교포 사회 이 떡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떡을 먹어보고 그 떡 안 먹고 우리 떡만 먹어요. 훨씬 더 맛이 좋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는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노래입니다.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거의 2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싶으나 볼 수 없는 분들을 떠올리면서 그 노래를 들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